네, 이번에 도착한 역은 조선역입니다. 하림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영훈 이사님도 안녕하세요. 네, 마지막 역에 두 분이 탑승해 주셨고요. 일단은 저희가 조선역에 도착을 했는데 전날에 우리 이창환 부장님, 빠 부장님이 네. 나오셨잖아요. 또 같은 곳에서 일하시고 계신데 네. 특별한 별명이 있다는 소문이 여기까지 좀 들려왔거든요. 어때 별명 들으셨나요? 네, 제가 들었는데요. 네. 별명이 무려 해상왕이라고 해상왕이요? 하시더라고요. 네. 이유가 좀 궁금해지는데. 네. 저는 처음 듣는 얘기라서. 그런가요? 예. 본인은 모르는 별명이 있었네요. 저는 그냥 짬뽕이래 가지고 원래 네. 그러니까 저 특정 섹터를 보는 게 아니고 전체 시장을 봐가면서 포트를 짜기 때문에 그 해상왕이라는 별명 뭐 오늘 나왔으니까 네. 그것도 있고 또 딴 쪽에서는 저거 방산 아저씨라고 하는 데도 있고. 방산 아저씨. 그다음에 이제 또 제가 좀 많이 보고 있는 뭐 풍력 같은 경우도 이제 바람의 아들 뭐 이런 식으로 바람의 아들도 해가지고 좋은데요? 많아요. 그래서 전 오. 결론적으로는 전 짬뽕입니다. 아니, 별명 콜렉터세요. 그러네요. 그리고 저번에 또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정말 빠삭하게 맞아요. 꿰고 계셨기 때문에 어쨌든 별명이 되게 많으시지만 이 조선에도 또 너무 잘 알고 계신다고 해서 저희가 조선역에 함께 네. 이렇게 모시게 됐고요. 예, 예. 우리 해상왕의 이야기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도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좀 드려봐야 될 텐데 일단 전일에 HD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삼성중공업이 좀 좋은 실적을 내놨다고 하거든요. 일단 두 기업의 호실적 배경부터 들어볼게요. 일단 삼성중공업은 뭐 두 분기 연속 흑자가 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데 그거는 왜 의미를 더 부여를 하냐면은 드릴십이라고 해서 해양 플랜트 쪽 이쪽에 기기에 의해 가지고 계속해 가지고 이제 일회성 적자가 계속 났었거든요. 비용이 발생이 돼 가지고 근데 이제 그게 거의 없다 이제 마무리됐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상선 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수주한 것들이 매출이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앞으로 이익이 좋아진다.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는 여전히 LNG 쪽 관련해가지고 수주할 수 있는 여력이 또 있고 얼마 전에도 3조 8천억짜리를 또 수주를 했거든요. 상선을. 네. 이제 이런 것들이 수주 모멘터까지 붙어 있기 때문에 뭐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삼성중공업 좋아질 거고요. 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올해 수주 실적이 가장 좋습니다. 그 자회사 현대사무중공업 수주가 지금 현재 기준으로 했을 때 올해 연간 목표치 한 85%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네. 연말까지는 뭐 채우고도 남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워낙에 도크가 꽉 차 있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우리 거 좀 만들어 주세요라고 해도 이쪽에서 가격이 마음에 안 들면 지금 수주를 안 받을 정도로 네.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매출이 인식이 되는 선박들의 가격이 굉장히 비싸게 받은 거기 때문에 이익은 계속 늘어날 거다.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LNG전 쪽에 믹싱이 된 것들이 영향을 좀 받아가지고 고부가 선박 영향으로 이익이 좀 많이 좋아졌던 그림이 나왔던 거죠. 두 기업의 호실적을 그랬던 것 같은데 앞으로 또 실적을 발표할 기업들도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도 좀 호실적이 예상이 되는 걸까요? 일단 현대중공업 미포는 이제 발표가 났고요. 네네. 가이던스 하회를 했고요. 그러니까 예상보다 못했고 미포는 적자가 오히려 좀 더 커졌습니다. 근데 이제 의미를 부여를 하면은 원래 2분기까지는 사실은 이익이 크게 개선될 거라고 기대를 안 했었어요. 왜냐하면 21년도 그때 수주했던 것들이 되게 이제 일감이 없어가지고 좀 저렴하게 수주한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부분들이 21년 3분기, 4분기 넘어가면서부터 수주한 것들은 이제 성과가 올라가기 시작할 때 한 거기 때문에 이익이 좋아집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인식이 커지게 되는 시점이 3분기, 4분기, 내년 넘어가면서 계속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익은 앞으로 계속 좋아질 거다. 그다음에 이제 미포 같은 경우는 올 연말까지는 분기별로는 4분기에는 흑자 전환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적자를 면치 못할 것 같은데 이 회사의 강점은 경쟁사들이 거의 다 망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경쟁사가 별로 없는 상태에서 그동안 이게 그 대형 선사에 비해 가지고 조금 상대적으로 적은 중소형 선박들을 만드는 회사인데 이쪽이 그 성과가 안 올라갔었는데 최근에 그것들이 많이 따라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 내년부터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거고 올 하반기에 수주가 굉장히 많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의 현대 미포조선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해주신 거죠. 네. 또 하나오션도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쪽은 실적이 좀 어떻게 예상되나요? 일단 2분기 적자 날 거고요. 흑자 전환은 아마 3분기부터 날 걸로 지금 보고 있는데 네.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최근에 올라온 거는 실적 때문에 올라온 건 아니고요. 근데 이제 하나오션 역시 마찬가지로 수주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고 이제 그 경영 정상화를 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제 이전까지 어떤 저가 수주라든지 이런 것들은 없을 거고 네. 그다음에 현재 지금 하나오션 역시 마찬가지로 수주가 대기되고 있는 물량들이 카타르 그 LNG선부터 시작해서 많거든요. 그런 것들이 수주 모멘텀하고 같이 맞물려 가지고 3분기, 4분기 가면서 실적은 좋아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모든 조선 기업들이 점차 좋아질 거라는 얘기 또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말씀 중에 수주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그러면 지금도 수주 호황기라서 이 조선주들이 기대감을 많이 받았었잖아요. 네. 하반기에도 수주 모멘텀이 계속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더 좀 자세한 설명이 듣고 싶습니다. 일단 LNG선 관련해 가지고요. 카타르발 이제 2차 수주가 또 이제 예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네. 총 한 38대 정도가 아마 우리나라에 배정이 될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각사마다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그다음에 한국조선해양 해가지고 지금 현재 도크가 이제 예정이 돼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수주가 나올 거고 연말로 가면 갈수록 최근에 이제 상선 쪽 수주가 늘어나고 있는데 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환경 규제 이슈가 많잖아요. 맞아요. 그 바다도 마찬가지거든요. 해양 오염에 대한 이제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IMO라고 하는 회사 기구에서도 이제 규제안에 대해서 강제성은 아니지만은 탄소를 언제까지 이제 얼만큼 줄여라라는 이제 규제안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조금 더 발전을 해서 앞을 좀 보게 되면 파나마 운하 같은 데서 이런 운하를 지금 하는 곳에 수에즈 운하나 파나마 운하에서는 이제 앞으로 이제 소위 말해서 오염원이 심각한 데는 통과를 못하게 하는 그런 규제까지도 지금 이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이 엔진을 갖다가 이제 친환경 선박으로 교체하는 수요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가장 오염원 배출이 심한 게 상선입니다. 상선이 이제 거기다 물건 싣고 이제 나르는 거잖아요. 네네. 이게 가장 심한데 이 상선들이 교체 주기가 보통 20년 넘어가면 이제 교체를 시작을 하는데 20년 전이라고 하면 지금이 2022년이잖아요. 23년. 23년이죠. 네. 그 20년 전이라고 하면 2003년, 2007년 그 레인지가 그 소위 말해서 상선 호황기? 호황기였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 물건들이 교체 주기가 이제 도래를 하는데 교체 주기가 도래하는 와중에 친환경 선박을 요구를 하니까 네. 엔진을 그러면 메탄올이 됐던 암모니아가 됐던 그다음에 LNG가 됐던 이쪽으로 해가지고 교체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요즘 중국 애들도 이제 그런 걸 LNG도 만든다고 하고 하는데 좀 심하게 말하면 완전 검증된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자국에서 발주하는 거 위주로 걔네들은 해왔고 네네. 주로 이제 우리나라 쪽으로 많이 그것도 몰리고 있거든요. 그럼 그 엄청난 양의 상선들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삼성중공업이 3조 8천억짜리를 이제 수주했던 것처럼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근데 요게 상선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그 탱커라고 해가지고 네네. 오일 실어 나르는 거 네. 이것들 역시 마찬가지로 또 그 교체 주기가 임박해 있기 때문에 그건 올 연말 내년 들어가면서부터 이게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번 그 조선의 사이클은 작년에 반짝 좋아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올해 작년보다 수주 목표를 줄였는데도 지금 넘어서는 분위기거든요. 와.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좋아진다. 근데 그게 문제가 조선 가격, 그러니까 선박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네. 그럼 계속해서 이익도 좋아질 수밖에 없다. 수주도 많은데 네. 그 배 가격 자체도 비싸지게 되면 진짜 이익이 엄청 커질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상선이랑 탱커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하반기에 좀 수주가 가장 많을 선종이 좀 그쪽 두 가지 쪽인 걸까요? 그쪽은 이제 나와봐야지 아는 거잖아요. 근데 네네.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상선 쪽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때 2003년부터 2007년까지 호황기 이후에 지금이 또 도래를 한 건데 좀 장기 호황도 예상을 하시는 걸까요? 일단 그 LNG 선박 같은 경우는 현재 프로젝트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나와 있는 것들 정리를 해서 보면 제가 그 자료를 보니까 그 추정치의 실현 가능성을 한 60%만 줘도 해마다 한 60척이 조금 안 되는 수량이 발주가 나온대요. 근데 문제는 여태까지 그 중국에서 그 LNG 선을 갖다가 만든 그 조선소가 그 후동중화라고 하는 회사 한 군데밖에 없어요. 네, 근데 네. 그것도 그 척으로 얘기하면 굳이 한 척, 두 아. 척, 그것도 중국에서 발주한 거. 나머지는 다 우리가 가져왔거든요. 그럼 50몇 척이 나오게 되면 그거의 상당 부분은 다 우리가 계속해서 받을 거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 상선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선이 2003년에서 2007년까지의 그 호황기 때 발주가 나와서 그때 만들어진 것들이 그러면 만들어주세요 하고 한 번에 통으로 딱 갖다 주면 우리나라가 다 만들 수 있냐? 도크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차피
그게 시간을 두고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올해 끝 이게 아니라 내년, 내후년 되면서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네, 좀 장기 호황이 기대되는 것 같고요. 아까 잠깐 하나오션에 대해서 언급을 하기는 했는데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좀 밸류가 다른 기업들보다 높은 편인데도 주가가 굉장히 잘 가고 있잖아요. 특별히 하나오션이 잘 가는 이유. 아까 실적은 아니라고 하셨는데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대주주가 바뀐 것 때문에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턴 어라운드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네. 그 기대감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8월 11일 날 예상돼 있는 MSCI 그 편입 여부. 요것 때문에 어차피 그게 편입이 되게 될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인 패시브 자금들이 들어오니까 네네. 수요에서 이제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는 게 있고 그 다음번에 이제 볼 수 있는 거는 그 하나오션이 지금 굉장히 주식이 많습니다. 한 2억 주가 넘을 거예요. 주식 수로 따지면. 네. 그런데 그게 유통 물량이 아니고요. 대주주 지분하고 산업은행 지분을 합치면 78%가 그쪽 지분이에요. 그러면 유통 가능 물량이 22%잖아요. 네. 근데 22%인데 뭐 각종 패시브 펀드라든지 이런 지수에 편입이 되어 있는 것들이 또 있잖아요, 기존에. 거기에다 외국인들이 어쨌든 현재 갖고 있는 건 나중에 물건이 될지언정. 그럼 실제 따지고 보면 유통 물량이 10% 내외밖에 되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유통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다. 이런 것들이 이제 맞물려 있고 여기에다가 주가를 좀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네. 올리려고 막 오르다 보니까 이슈가 하나 붙었던 게 한 달 전인가 났었던 기사인데 캐나다에서 잠수함 관련해 가지고 뭐 한국 기업이 참여할 가능성이 있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어요. 방산 얘기들이. 네네. 근데 이제 방산 쪽으로 하면은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함정 관련해 가지고 하나오션이 선정이 됐었어요. 그래서 약간의 노이즈가 있긴 하지만 근데 실제로 이 캐나다 잠수함과 관련된 이슈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게 그쪽에서 요구하는 스펙대로 만들 수 있는 현실적인 국가가 두세 군데밖에 없답니다. 그중에 하나오션이 들어가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현대중공업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미래 포텐셜로 또 이제 그런 것들이 같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약간은 좀 다른 주식들, 다른 조선사에 비해 가지고는 주가가 좀 많이 올라 있는 상황이에요. 방산 쪽이랑도 연계가 되어 있다는 게 또 신기한 것 같네요. 네. 하나오션 얘기까지 들어봤는데 저는 아까 그 수주 관련해서 질문 드렸었잖아요. 저희가 9월 정도에 이제 2차 카타르 관련된 수주 건조 계약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네네네. 나왔었는데 1차 때도 저희가 따왔었지만 혹시 그러면 이번에 2차 때는 좀 어떤 회사가 많이 받아올지 이런 게 지금 좀 궁금하거든요. 좀 유리한 위치에 있는 조선사는 어디일까요? 일단 지금 그 슬롯이라고 해서 도크를 비워놓는 이제 게 있는데 그게 기준으로 보면은 현재 나와 있는 걸로는 한화가 12대, 12척. 그 다음에 이제 삼성이 16척. 그 다음에 한국조선해양이 한 10척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특별히 뭐 바뀌거나 뒤집어질 것 같지는 않지만 네. 약간의 미세 조정은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걸로만 놓고 보면 삼성이 좀 상대적으로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해요. 근데 그것보다도 이제 더 중요한 거는 1차 때 처음에 계약할 때는 그 2억 불이 안 됐었어요. 그 LNG가 네. 가계약 당시에는 이게 그 도크 확보를 위해서 이제 그 뭐 100척에 대한 그 슬롯을 갖다 확보한다고 했었을 때는 그때는 그 LNG선 가격이 그렇게 안 높았는데 막상 계약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계약하려고 하는 시점에서는 그게 2억 3천만 불로 올라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가격 조정을 해서 2억 1,500만 불로 계약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2억 3천만 불에 얼마든지 할 수 있었는데 선계약을 하는 바람에 좀 싸게 해준 거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같은 경우는 지금 성가가 얼마까지 올랐냐면 2억 6천만 불로 올라와 있어요. 와. 그럼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가격을 조정을 하게 되면 어쨌든 1차 때보다는 조금 더 비싸게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회사들 입장에서는 수익은 더 좋아질 수 있는 좋은 계약이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결국 2차 수주전에서 중요한 거는 높은 가격대가 좀 조선사들한테 가장 메리트가 된다는 말씀이실까요? 아무래도 그 우리나라한테 주어진 숫자는 정해져 있고 네. 이전보다는 좀 가격이 더 올라서 하게 되니까 긍정적인 측면이 더 있겠죠. 다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처음에 그 슬롯이라고 하는데 도크를 이제 우리 거 만들 때 그거는 언제 만들 거니까 비워둬라고 해서 이제 계약을 해놓은 거 그거를 이제 통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처음에 이제 그 시가보다는 좀 낮게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네네.
그런 부분들에 이제 조정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성과는 2억 6천만 불까지 올라 있으니까 이게 이제 지금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다 받으면 좋은데 또 그쪽에서는 또 분명히 깎으려고 들 테니까 그 가격 조정은 조금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점을 좀 고려하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간에 좀 대형 조선사들이 좀 좋은 실적, 뭐 좋은 주가 흐름을 보이다 보니까 이 조선 기자재 쪽도 또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동반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기자재 쪽에 투자할 때는 좀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가는 게 좋을까요? 근데 기자재 쪽은 어차피 그 전방 산업이 좋으면 부품은 다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자동차도 보시면 자동차 부품 회사들 다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는 것처럼 지금 뭐 수주가 넘치는 상황이고 수주가 넘친다는 얘기는 기자재 업체들 역시도 지금 거의 웬만한 회사들은 풀캐파로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풀캐파로 돌아가게 되면 이제 급해지기 시작하게 되면 웃돈을 더 주기 시작하게 되고 네. 그러면 단가 인상이 거기도 당연히 올라올 거고 다 좋아진다고 보시면 되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LNG선에 집중돼 있는 이제 관련된 기자재 업체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데 보면은 LNG선 그 조선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건설, 네. 뭐 플랜트 이런 쪽으로 연결이 되는 쪽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다 괜찮아요. 그쪽이 네네. 해외 건설 쪽 같은 경우 플랜트 사업 쪽이 프로젝트도 많아지고 있고 발주 나오는 것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다 괜찮기 때문에 그런 것들 다 믹싱해가지고 볼 수 있는 업종, 피팅 업체 같은 것들이 저는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도 좀 저렴해 보이고 가격도 괜찮고 거래량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네. 피팅이랑 LNG 쪽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쨌든 전망산업 지금 좋으니까 기자재도 같이 오른 거잖아요. 어떻게 구간은 좀 저평가 구간일까요? 어떨까요? 예전에 누워 있을 때보다야 지금 이제 올라 있으니까 네네. 그렇지만은 이게 앞으로 똑같이 조선의 어떤 실적이 좋아지게 되면 같이 좋아지잖아요. 그럼 밸류에이션이라는 거는 주가가 올랐어도 실적이 그보다 더 잘 나오면 싸지는 거잖아요. 그런 맥락에서는 앞으로도 추가 어떤 이익 성장의 그림이 있기 때문에 네. 밸류에이션은 계속해가지고 괜찮은 밸류에이션을 좀 유지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네, 그럼 지금 말씀대로라면 조선주도 좋고 기자재 관련주들도 좀 전망이 좋다 해주셨는데 그럼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포인트가 남아있죠. 그래서 과연 그러면 어떤 종목이 조금 더 좋은지 아니면 좀 투자 전략이 있다면 어떤 거 있을지 궁금합니다. 일단 조선은 사실 어떤 게 더 좋다 나쁘다를 떠나가지고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적으로 이제 살아나는 구간에 있기 때문에요. 사실 우리가 알만한 조선사들은 다 괜찮을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개인적으로는 일단 MSCI 지수 이슈가 있는 상황에서 한화 오션의 상승폭이 컸잖아요. 그러면 그것보다는 좀 덜 오르는 이제 대형 조선사들 네. 그 가운데서 좀 찾아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고요. 뭐 찾아본다기보단 사실은 뭐 어떤 걸 하셔도 뭐 약간의 차이만 있지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다음에 이제 기자재 쪽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수요는 꾸준할 것이고 앞으로 계속 좋아질 수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뭐 특정 뭐다라고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현금화하기 쉬운 거래량이 좀 활발한 그러면서 실적이 꾸준히 좋아지고 있는 것들은 증권사 리포트를 좀 뒤져보시면 관련돼 있는 회사들 다 나오니까 네. 증권회사에서 커버하지 않은 종목을 나만 알고 있어 알 거야라고 해가지고 괜히 잡아놓고 나서 혼자 고생하시지 마시고 네네. 증권회사에서 충분히 리포트를 커버해주는 회사들이 괜찮은 회사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 좀 유난히 리포트가 많이 나오는 것들 주목해 보셔도 나쁘진 않을 거예요. 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고 싶은 게 이 조선주 쪽에 최근에 외국인들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던데 이것도 좀 긍정적 신호라고 봐야겠죠? 일단 전방 산업이 좋아지니까 당연히 외국인들은 네. 한국 조선을 좋게 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지금 환율이 1,200원대 후반이잖아요. 네네.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환율이죠. 조선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나쁘지 않은 구조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당연히 들어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 대한민국 조선은 전 세계 1위 산업군입니다. 사실은요. 조선 자체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1위 국가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들이 조선을 좋게 본다 그러면 당연히 한국을 외면할 수는 없죠. 진짜 안 좋을 수가 없는 조선주에 대해서 오늘 우리 해상왕 이영훈 이사님과 정말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우리 마지막 역은 하림 씨에게 맡기고 우리 이사님과 저는 먼저 퇴근해 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이로운 경제 채널 EBC